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어설픈 서울보다 광명 뉴타운에 투자하라 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를 좀 같이 보면서요, 전반적인 위치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요, 광명 뉴타운입니다. 광명 뉴타운은요, 반경 약 한 6km 정도 떨어지면 업무지구가 많은 곳이죠. 이제 가산 디지털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이런 신도림, 구로, 이제 영등포까지 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 약 10km 정도만 더 가시면요, 이제 많이 핫한 지역이죠. 이제 신길 쪽도 들어오고요. 이런 노량진,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당산, 이런 김포공항과 이제 마곡까지 다 들어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5km 정도 더 가보시면요, 대부분의 강남권이 이렇게 다 들어오고요. 위쪽에 업무 중심 구역인 종로라든가 시청, 서울역 다 들어오고요. 지금 가장 핫한 곳이죠. 또 이제 용산, 그죠? 동부이촌동까지, 그리고 홍대, 이런 월드컵 경기장, 그러니까 서울의 웬만한 곳은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이제 지도를 좀 보시면서요, 전반적으로 광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광명은요, 총 6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는 총 5개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요 아래쪽에 일직동이 있습니다. 일직동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광명 역세권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이제 KTX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광명동,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예정인 곳도 있고요. 그런 철산동, 바로 아래 하안동, 그리고 학원동. 학원동은 일자리가 창출 예정인 곳입니다. 이쪽은 또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소화동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직동 있습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 광명동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광명 뉴타운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많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곳이요, 철산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명 뉴타운을 오늘 이제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로 좀 판단을 해보면 가장 빠른 게 이제 16구역입니다. 16구역은 현재 이름은 광명 에코자이 위브라고 지어져 있고요. 아마 이 이름은 변경될 예정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구역이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속도가 빠르고 일반 분양도 다 끝났고요. 건물도 지금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상층까지 거의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자금도 가장 높고요. 시세도 많이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는 말도 없고요. 일반 분양가 대비도 피가 많이 붙은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빠른 곳이 이제 이 옆에 있는 15구역이고요. 이곳은 올 12월이죠. 12월 달에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위쪽에 있는 14구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2구역, 5구역, 4구역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5구역, 4구역, 1구역, 11구역 이런 것들은 또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아무래도 재개발이다 보니까 여러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구역별로 사업 속도는 바뀔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땐 투자를 하실 때는 특히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투자하시는 게, 투자하신 자금 및 이제 수익을 회수하시는데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15구역이나 14구역이 가장 투자하시는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 뉴타운과 좀 비슷한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왼쪽 그림이 이제 광명 뉴타운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신길 뉴타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7호선을 끼고요. 이 7호선을 이렇게 끼죠. 신풍과 보람의 신대방 삼거리를 통해서 이제 조성이 된 곳이 이제 신길 뉴타운이고요. 광명 뉴타운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7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7호선이 지나가고 광명 사거리역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이제 철산역이 이렇게 있고요. 구조가 거의 같죠. 근데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이제 호가가 34평 기준으로 신길 레미안 에스티움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 호가를 하고 있고요. 이 시세는 당분간 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신길 뉴타운이 뜨게 된 계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7호선을 이용을 해서 강남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주변에 영등포라던가 뭐 여의도 이런 신림선, 뭐 호재도 있고요. 신안산선을 통해서 주요 업무지구로서의 접근이 좋기 때문에 신길 뉴타운이 이제 많이 뜨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광명 뉴타운도 신길 뉴타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7호선을 이용을 해서 강남과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업무지구랑 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바로 오른쪽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산 디지털 단지이고요. 좀 위쪽으로 가면 구로 이제 영등포 나오고요. 또 아래쪽에 또 예정되어 있는 시흥 테크노 밸리도 있고요. 또 위쪽으로 또 올라가면 이제 마곡까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도 굉장히 호재가 많은 지역이고 얼핏 보면 서로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시세가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신길 뉴타운 대비 많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16구역이 입주를 하고 뭐 15구역, 14구역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신길 뉴타운에 저는 약 80% 이상의 시세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 34평이 약 15억 정도 하니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 34평은 약 12억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구역은요. 이 광명 뉴타운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쪽은 이제 11구역, 이런 12구역 등이고요. 이 구역들이 한 10억 이상 저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지역들이 이제 시세를 리딩해 주면 이 주변 지역들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 네이버 지도를 좀 보면서요, 시세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지도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곳이 여기가 광명 사거리역, 바로 오른쪽에 이제 철산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신길 뉴타운의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입주한 이 레미안 에스티움이라는 아파트가 현재는 대장 아파트이고요. 가장 시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7년도 4월에 입주한 아파트이고요. 총 한 17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를 좀 살펴보면요. 이쪽으로 이제 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평 기준으로요. 네, 호가가 거의 15억까지 나와 있죠. 굉장히 시세가 높은데요. 물론 뭐 여기가 시세가 높지만 우리 이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광명 뉴타운도 이 시세의 한 80%까지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재가 하나 있는데요. 그 호재가 뭐냐면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는 기본적으로 이 4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물류 유통, 두 번째는 이 주거 문화. 그러니까 이쪽에도 일부 이제 주거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 제조 부분, 이제 네 번째는 첨단 R&D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곳과 우리나라 이제 최대의 업무지구이죠. 그 판교 테크노밸리와 지금 이제 들어설 예정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사업 규모를 좀 보면 광명 테크노밸리는 20만 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62만 명으로요. 약 3배 규모입니다. 그리고 입주 기업은 약 1000개, 근데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는 약 2200개, 광명 테크노밸리 약 2배 규모이고요. 당연히 이제 고용 창출 효과도 보시는 것처럼 더 많고요. 1.3배 정도 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예요.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아무래도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4차 산업이라든가 판교지구 자체 어떤 자족 도시의 효과가 좀 있는 지역이고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서울 접근성이 탁월하고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인근 산업단지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쪽에 매물을 하나 살펴보시면서요.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매물은요,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거를 좀 캡처를 한 거고요. 매물은 이제 15구역, 59C니까요. 24평 내외 정도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푸르지오 센트베르라는 이름으로 올 12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총 세대 수는 약 1335세대 정도 되고요. 입주 예정은 21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보다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요. 사업 규모는 이제 지상 37층까지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제 푸르지오니까 대우이고요. 15구역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속도가 광명 뉴타운에서 두 번째로 빠르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빠른 곳은 16구역이고 이제 그 다음은 15구역입니다. 단점이 또 있는데요. 단점은 광명 사거리역까지 도보로 10분 이상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광명 사거리에서 이 15구역이나 16구역까지 주변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좀 걸어가는데 좀 불편하고 좀 지저분한 감이 있지만 이 전반적으로 다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 구역이 4차선 도로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요. 뭐 걸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금액을 좀 살펴보면요. 감정가가 6,700만 원짜리에 이제 프리미엄이 약 2억 7천만 원이 붙어 있어서요. 이 두 개를 더하면 매매가는 3억 3천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비 지원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주비를 이 금액에서 이 금액으로 빼주게 되면 실투자금은 약 3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59C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조합원 분양가가 3억 2천만 원 정도에 나오게 되고요. 이 조합원 분양가에서 감정가를 이렇게 빼게 되면요. 추가 부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부담금과 실질적으로 매매가 있으시죠? 이 매매가를 더하시게 되면요. 총 매입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59C 타입 같은 경우를 약 5억 9천만 원에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이거는 입주 시점에는요. 이제 8억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80% 이상 8억 이상 갈 수 있는 시세다라고 보여지고 또 추가적으로 경기가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 좋다라고 보면은요. 9억 이상까지도 호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억짜리 아파트를 현재 5억 9천만 원에 사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향후에 호재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라고 하면은요, 8억 후반에서 9억까지도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면요, 충분한 시세 상승도 이룰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실거주도 하시면서 시세 상승도 되고요. 여기에 거주하시다가요, 한 2년 실거주를 하시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 인접한 지역에 또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지역으로 또 매입하셔서 이동하시면요, 또 다른 시세 차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명 뉴타운 쪽만 투자를 잘 하셔도요, 본인의 이제 부를 쌓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네. 전반적으로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이제 그림상으로 나와 있고요. 대우에서 짓는 아파트입니다. 대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루지오 이미지를 좀 많이 바꾸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조경이라던가 이런 외부 이미지를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많이 제가 봤을 때도 예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5구역이고 이제 59C 타입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무주택자 같으신 경우에는요, 이 광명 뉴타운에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그 자산을 형성하시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뭐 1주택자도 한번 이쪽 새 아파트를 갈아타 보시면 광명 뉴타운을 통해서요, 마찬가지로 최소 뭐 2, 3억 이상은 시세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